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 체크. 네, 2030 세계 박람회 어디에서 열릴 것인가?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엑스포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몇 시간 안 있으면 투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결전의 날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 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죠. 예. 사실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냉정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쉽지 않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후발주자였어요. 사우디가 먼저 시작했죠. 예, 사우디가 먼저 시작하고 요거는 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부산에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부산에서 이제 내걸기는 했습니다만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거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네. 본인이 그거를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그건 이재명 후보도 둘 다 내걸었어요. 공약으로. 그러니까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좀 나서보자. 뭐 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반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한 3년 뭐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의 폭이라든지 그동안 뭐 이런 거가 많이 다르고 뭐 또 하나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우디가 굉장히 많은 당근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엄청난 오일머니를 뿌렸죠. 그 오일머니도 많이 뿌렸고요. 그거 우리 가가지고 사우디랑 MOU 체결한 거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네옴시티 뭐 이렇게 건설한다고 이게 사실 많은 당근으로 여러 나라에 지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런 뭐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우디가 좀 많이 앞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현재 판세로는 냉정하게 보면 사우디 리야드가 일단 우세한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런데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 안에서도 이번에는 예전이랑 조금 양상이 다르다. 전무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혹시 좀 결선 투표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한테 여지가 있지 않을지 예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은 그 역사상 국제 박람회 기구의 투표 역사상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국가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선 투표를 간 적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선 예. 투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얻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2면.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서 결선 투표를 가는 경우도 꽤 있는데 문제는 항상 결선 투표를 갔어도 1위로 통과한 국가가 항상 최종으로 이제 낙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우디가 어쨌든 1위를 해가지고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1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해요.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몇몇 국가들이 사우디 지지를 하다가 철회를 하고 뭐 이런 발표들이 있었거든요. 중동 정세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원래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제 국교 정상화 하려고 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우디가 하마스 쪽을 지원하는 이런 스탠스를 조금 약간 보이니까 이렇게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뭐 이런 국가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변수로 있을 수 있겠다. 뭐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경쟁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가 총리가 불참하기로 해서 오늘 총회에 그러면 또 우리한테 더 기회가 생긴 거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르자 멜로니 총재가 그 총리가 이제 안 오기로 지금 몇 시간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번에 개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라면 한덕수 총리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르자 총리가 이제 멜라니 총리가 안 나온 거는 이탈리아가 왜 그러냐면은 2015년에 개최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밀라노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자, 밀라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를 했고요. 네. 2025년에는 지금 일본 오사카가 개최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지금 보십시오. 지금 3파전이 이탈리아랑 네. 그리고 한국이랑 그리고 중동의 사우디예요.
2025년은 일본의 오사카가 여는데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게 그러면 아시아가 연결되죠. 동아시아 국가에 2번 연속 주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좀 다른 나라에서 조금 비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상황상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평창도 사수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해냈잖아요. 이게 네. 한 번에 되기보다는 저는 뭐 조금 이번에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2035년은 우리 노리는 게 일본하고 붙어 있는 것도 사실 조금 이게 조금 감점 요인이 될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2번 연속 열리는 게 또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15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거니까 이탈리아도 약간 비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정황을 봤을 때는 사우디가 좀 많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며칠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지지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요게 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이 한 30개국 정도 표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우방국들을 다 끌어왔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우리가 일본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일본이 당연히 지지해야죠. 네. 그리고 오사카에서 2년 뒤에 열리는데 또 한국도 참여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가까운 동아시아 국가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실리적인 이해관계가 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지해 준 건 뭐 고맙죠. 그렇게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특정 국가를 지지한다고 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우디 눈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국익이 걸려 있으니까. 다 이탈리아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호하게 좀 두는데 어쨌든 일본이 지지해 준 거는 고마운데 대세를 바꾸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부산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 뭐 기대 효과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산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이기도 하고 여기가 여러 이제 해양 이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세운 게 뭐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한다고 우리 기후 위기 전문가 또 이동학 최고도 지금 오셨는데 예, 뭐 여러 이제 이런 장점들을 좀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부산이 좀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여건이 좀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그리고 트렌드가 이렇게 완전 제1도시보다는 제2도시, 제3도시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도 예. 오사카에서 2025년에 개최하는데 맞습니까? 오사카가 그러니까 한국의 부산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제2도시 같은 경우니까 이게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산은 경쟁력은 굉장히 있고 또 한국의 위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이번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 부산 엑스포가 이게 또 등록 엑스포잖아요. 네. 이게 그동안 했었던 그러니까 인정 뭔가 엑스포하고는 좀 많이 급이 높은 다르거든요. 엑스포예요. 예, 맞아요. 6개월 동안 열 수 있고 그리고 예.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전시관을 설치를 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 돈도 많이 이제 경제 효과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안타깝게 안 되더라도 다음에 좀 노려보고 차근차근 좀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특별판으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는 사이에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해주실까요? 뛰어왔습니다. 네, 급하게 오셨어요. 지금 네. 이마에 땀도 맺혀 있으신데 또 기후 변화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진심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네.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도 이 기후 변화 아젠다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플라스틱 감축 협약이 펼쳐지고 있어요. 논의 중이죠. 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2025년에 선언될 예정이에요. 전 세계가 175개국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회의를 부산에서 내년 12월에 엽니다. 그거를 외교부가 나서서 유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부산의 큰 이 컨퍼런스 장에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문제, 그다음에 이 화학 정유 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감축할 건지, 어떻게 재활용 활성화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어쩌면 저는 지금 도시 엑스포 이 문제에 있어서 부산이 이런 것도 유치를 했고 예. 이런 것의 하나의 어떤 일환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산의 경쟁력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할 텐데 예. 이게 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뚜껑을 조마조마하고요. 열어봐야 되니까.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어쨌든 K-팝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사랑을 받는 또 그런 영역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긍정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당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랑 뭐 이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탄핵과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는 글쎄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가 저는 부산 지역의 총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 이거는 여당한테는 굉장히 호재겠죠.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2029년에 2030년에 열리니까 2029년에 이제 조기 완공을 해야 되는 거고. 엑스포랑 맞물리게 될 수 있으니까. 맞아. 그 북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서 북항 쪽에서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이제 뭐 이전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재개발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국비가 부산에 엄청나게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지원이 될 거예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 지역 재개발 공약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떤 여당 국민의힘에게 조금 유리하게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가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동관 탄핵하고 까지는 예, 아닐 그거는 것이다.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뭐 이거가 되면은 모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축하하겠죠. 네. 축하한 다음 날 이제 탄핵하겠죠. 그다음에 예.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 미칠 영향. 아니 이제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유치에 성공을 했다. 여론은 엄청 좋아지겠죠. 네. 그런데 그 여론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저지른 잘못들 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이렇게 막 믹스되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뭐 움찔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이건 이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죠. 네. 알겠습니다.